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새 내 곁에 와 있고 가깝게 느껴지다가도 손에 잡히지 않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재미삼아 복권을 샀는데 덜컥 1등에 당첨되어 300억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나누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대뜸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우리 본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30억 나왔어. 넌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 다음 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건 오히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땅을 치고 후회할 때 저는 이미 다른 세상에 있었으니까요. 석 달의 크리스마스. 한국의 전통 명절은 아니지만 거리는 온통 붉고 푸른 장식들로 화려했습니다. 퇴근길, 시장통을 지나는데 복권 판매점 문 앞에 크리스마스 행운 2배라고 적힌 붉은 포스터가 눈에 띄더군요. 사장님은 문 앞에 서서 복권 한 장 사서 액돔하고 내년 대박 나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35입니다. 남편 박민석과 5년째 살고 있었죠. 지난 5년 동안 저는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마트 캐셔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버는 돈 중 제 용돈 몇 푼을 제외하고는 전부 살림에 보탰습니다. 민석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일당은 셌지만 일이 없을 때가 많아 불안정했죠. 집안의 대소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다 챙겨야 했습니다. 평소 저는 헛돈 쓰는 걸 질색했고 복권 같은 건 요행이라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동했습니다. 복권방 앞에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보자 올 한 해 아등바등 살았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민석 씨는 입버릇처럼 제가 도움이 안 된다며 타박하곤 했는데 그 생각에 울컥하기도 했고요. 에라, 그래봤자 몇천 원인데 꽝 되더라도 기분 전환이나 하자.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사장님께 자동 한 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능숙하게 번호를 뽑아 건네며 웃으셨죠. 세댁 1등 당첨되세요. 저는 복권을 대충 접어 패딩 주머니에 쑤셔 넣고 네, 고생하세요. 대꾸하곤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엔 복권 생각 따윈 없었고 저녁에 뭘 해먹을지 고민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민석 씨가 오늘 현장에서 돈이 좀 정산된다며 저녁은 집에서 먹겠다고 했거든요. 그가 좋아하는 수육이나 좀 삶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봐온 것들을 부엌에 놓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다 딸려 나온 복권을 무심코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쌀을 씻어 안치고 수육을 삶고 시금치도 무쳤습니다. 막 상을 다 차렸을 때 민석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외투를 소파에 휙 던지더니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 얼른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석 씨, 먼저 물 좀 마셔요. 몸 좀 녹이게. 밥 금방 했으니 얼른 와서 먹어요. 그는 물을 받지도 상을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담배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집안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평소엔 화가 나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진 않는데 좀 이상하다 싶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다가가 묻자 그제야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밥 차리지 마. 할 얘기 있으니까. 목소리에 온기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꾹 참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밥 먹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이혼하자. 서류 맨 위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섭다기보다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넉넉하진 않았어도 크게 싸운 적 없이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박민석은 소파에 기대 다리를 꼬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긴. 말 그대로 이혼하자는 거지. 우리 시골집 재개발 확정돼서 보상금 30억 나온단다. 나 이제 부자야. 너랑은 급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은 득의 양양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헌신짝이라도 되는 양, 얼른 버리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보였죠. 재개발 보상금 30억.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가 살던 시골 낡은 집.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다 쓰러져가는 곳이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박민석, 당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 지난 5년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플 때 병수발 다 들고 당신 돈 없을 때 내 비상금까지 털어줬잖아. 이제 돈 좀 생겼다고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겠다고. 그는 코웃음을 치며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위압적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양심? 그게 밥 먹여주냐? 너랑 산정을 봐서 위자료 5천만 원은 줄게. 그거라도 감지덕지해라. 그는 합의서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쓰고 위자료 5천 받고 떨어져. 사인해. 5천만 원. 내 5년의 청춘과 헌신이 고작 5천만 원이라니.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이미 저를 아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문득 현관 신발장 위에 던져둔 복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가 꼬깃꼬깃해진 복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복권방 사장님이 추첨 시간이 저녁 7시 반이라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8시가 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첫 번째 숫자 일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부 다 맞았습니다. 심지어 보너스 번호까지 필요 없었습니다. 화면과 복권을 번갈아 보며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복권방 포스터에 적혀있던 예상 당첨금이 떠올랐습니다. 300억, 300억이라니. 제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거대한 환희에 휩쓸려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복권을 꽉 쥐었습니다. 됐다. 정말 다행이다. 민석 씨는 제가 한참 동안 말이 없자 슬퍼하는 줄 알았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뭐해? 질질 짜지 말고 빨리 사인해. 마음 변하기 전에. 그는 제 손에 들린 복권을 보더니 비릿하게 비웃었습니다. 뭐야, 그 와중에 복권이라도 맞춰보냐. 김서연, 현실을 좀 봐라. 내 팔자에 무슨 횡재가 있겠냐. 헛꿈 꾸지 말고 사인하고 짐 싸서 나가. 내 새 인생 방해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탐욕스럽고 오만한 그 얼굴이 어찌나 우습게 보이던지요. 그는 아직도 제가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버림받아 비참한 김서연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고작 30억 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줄 아는 그 꼴이라니. 제 손에 들린 300억에 비하면 그의 돈은 푼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복권을 패딩 안주머니 깊숙이 가장 안전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앞으로 걸어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민석은 옆에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김서연, 사인하면 바로 나가라. 짐 핑계 대고 눌러앉을 생각하지 마. 나 그 돈 받으면 바로 강남에 아파트 사고 젊고 예쁜 여자 만날 거야. 너보다 훨씬 나은 여자로.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이혼 합의서 서명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난 5년 이 집을 위해 쏟았던 정성과 시간이 아까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테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서명란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서연. 망설임은 1초도 없었습니다. 펜을 탁 내려놓고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인했어. 그 5천만 원? 당신이나 가져. 난 필요 없으니까. 박민석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울며불며 매달릴 줄 알았는데 5천만 원까지 거절하며 쿨하게 사인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았습니다. 자존심 세우기는. 5천이면 너 같은 거 몇 년은 먹고 살 돈인데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저는 피식 웃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쓰던 건데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이 오늘에야 빛을 보네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만 대충 챙겨 넣었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박민석은 제가 짐을 싸는 내내 주제 파악을 못한다. 나가서 고생해봐야 정신 차린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 제 물건이랄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10분도 안 되어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가방을 끌고 현관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함께 골랐던 소파, 제가 사온 머그잔, 빛바랜 결혼사진,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박민석은 제가 나가려 하자 승리감에 도취되어 웃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어차피 안 맞는 인연이었어. 다신 연락하지 마라. 저는 신발을 신고 그를 돌아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민석, 오늘 당신이 한 말, 행동, 똑똑히 기억해.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나 마. 대답도 듣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품은 300억짜리 종이 한 장이 난로보다 더 뜨거웠으니까요.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거리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늘의 달을 한번 쳐다보고 주머니 속 복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300억 원어치 자존심이다. 내 남은 인생의 보증수표고. 박민석의 그 오만한 얼굴을 떠올리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30억 쥐고 천하를 얻은 듯 구는 꼴이라니. 제가 쥐고 있는 건 그가 상상도 못할 거액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겠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서막 아닐까요? 그가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으니 저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보란 듯이 잘 살 겁니다. 일단 오늘 밤 묵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근처 비즈니스 호텔을 검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찜질방이나 여관을 찾았겠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죠. 깨끗하고 평점 좋은 곳을 골라 예약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체크인 도와드릴까요? 네, 스탠다드 룸 하나요. 오늘 하루 묵을 거예요. 담담하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제 허름한 차림과 여행 가방을 보고 살짝 의아한 눈치였지만 프로답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300이요.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었습니다. 침대에 털썩 앉아 주머니 속 복권을 꺼내 협탁 위에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 다시 봐도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만약 오늘 복권을 안 샀더라면 쫓겨나 갈 곳도 없이 길거리에서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복권을 휴대폰 케이스 뒤에 넣어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제야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던 순간 박민석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상금 30억 받으니 넌 필요 없어. 5천만 원 줄 테니 떨어져. 그 말들은 채찍처럼 아팠지만 동시에 저를 깨우는 죽비 소리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겁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딱 제 꼴이었죠. 박민석처럼 돈 좀 생겼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인간에게 저는 그저 무료 가정부였을 뿐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느낌이 쎄해서 받았더니 박민석이었습니다. 야, 김서연, 너 내 면도기 가져갔지? 당장 가져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를 내쫓고 고작 면도기 타령이라니. 나 당신 물건 손 안 댔어. 알아서 찾아. 웃기고 있네. 짐 쌀 때 섞여 들어간 거 아냐. 그거 내가 20만 원 주고 산 거야. 안 가져오면 가만 안 둬. 5년 살면서 저한테 사준 거라곤 기념일 때 떨이로 산 3만 원짜리 목도리가 전부였던 인간이 자기 면도기 20만 원짜리는 끔찍이도 아끼는군요. 박민석 씨. 첫째, 나 면도기 안 가져왔고. 둘째, 우린 이제 남남이니까 당신 물건 나한테 찾지 말고. 셋째, 다시는 전화하지 마. 짜증나니까. 저는 대꾸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터뜨리는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중 가장 홀가분하고 편안한 크리스마스 밤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당장 당첨금을 수령하고 집부터 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마트 일도 당장 때려치워야지. 박민석이 30억으로 떵떵거릴 동안 저는 300억으로 그가 상상도 못할 삶을 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호텔 조식 대신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과 따뜻한 어묵 국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서연아, 너 서연이 아니니?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슈퍼 주인인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평소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던 분이었죠. 어머,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는 제 짐 가방과 부스스한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꼴이 왜 이래? 가방은 뭐고? 민석이랑 싸웠어?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혼했어요. 뭐? 이혼. 멀쩡하게 잘 살던 부부가 왜 시골집 재개발돼서 30억 받는다고 저랑 그 밥 맞는다며 나가라네요. 아주머니는 기가 막힌 듯 허벅지를 탁 치셨습니다. 아이고, 그 천하의 몹쓸 놈. 네가 그동안 어떻게 내조했는데 돈 좀 생겼다고 조강지처를 벌여? 벼락 맞을 놈. 아주머니 목소리가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위자료는? 돈은 좀 받았어? 5천만 원 준다는 거 안 받고 그냥 나왔어요. 뭐?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5천이 네 집게 이름이냐? 그걸 왜 안 받아? 저 그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복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지킬수록 안전하니까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시며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사양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머니가 다른 손님들에게 박민석 그놈 진짜 나쁜 놈이네라며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왠지 든든했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게요. 저는 농협 본점이 있는 서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로또 1등 수령지가 농협 본점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본점 건물 앞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잠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카카오톡 알림이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박민석 친척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었습니다. 나가려다 말고 무슨 소리를 하나 궁금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박민석이 올린 사진과 글이 가관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사진과 함께 드디어 해방이다. 그 밥 맞는 사람이랑 사는 거 고역이었는데 이제 살만 나네. 라고 써놨더군요. 이어서 여러분, 저 시골집 보상금 30억 받습니다. 이제 고생 끝. 조만간 한턱 쏠게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만한 이모티콘을 날렸습니다. 친척들은 축하한다 민석아. 이제 꽃길만 걷겠네. 우리 민석이 성공했네라며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박민석의 사촌 누나인 미경 언니가 톡을 올렸습니다. 평소 바른말 잘하는 언니였죠. 민석아, 말이 좀 심하다.
서연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아플 때 똥오줌 받아내고 빚 있을 때 자기 돈으로 메꿔준 사람이야. 돈 생겼다고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석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누나, 남의 가정사에 참견 마요. 걔랑은 성격 차이로 헤어진 거야. 그리고 내가 빈손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위자료 5천 준다니까 자기가 안 받겠다고 나간 거야. 5천? 야 이놈아, 5년 청춘을 바쳤는데 5천? 내 양심은 어디 팔아먹었냐? 미경 언니의 일갈에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민서가. 그건 좀 너무했다. 서연이 참 착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게 흐르자 박민석은 몰라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들 난리야. 라고 쏘아붙이더니 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런 인간들 틈에서 제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죠. 시간이 되어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VIP실로 이동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제 신분증과 복권을 확인하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1등 당첨금이 300억 원입니다. 세금 33%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201억 원 정도 됩니다. 201억.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년의 서름이 가난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난 자유야. 은행을 나오자 서울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강남에 있는 제일 좋은 호텔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아주 좋은 일이요. 호텔 스위트룸을 잡았습니다.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결제했습니다. 짐을 풀고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가 제 것 같았습니다. 점심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썰며 마트 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장님, 저 김서연이에요. 아니, 김 여사,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출근 안 해? 잘리고 싶어. 네, 저 그만두려고요. 뭐? 지금 장난해? 당장 나와. 못 나갑니다. 아니, 안 나가요. 밀린 월급 안 주셔도 되니까 퇴직 처리해 주세요.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앱을 켜고 강남과 한남동 일대 고급 아파트를 검색했습니다. 한남 더 힐급의 최고급 아파트를 골라 중개업자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중개업자는 제 수수한 차림을 보고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제가 마음에 들면 전액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70평대 최고급 아파트를 38억에 계약했습니다. 물론 일시불로요. 한편 박민석은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야 최동욱, 내가 이제 30억 자산가야. 조만간 벤츠 뽑아서 태워줄게. 그의 친구 동욱은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너 진짜 서연 씨랑 이혼한 거냐? 그 얘기 하지 마라. 재수없게. 너 후회할 텐데. 후회는 무슨. 알턴이 뺀 것 같다. 동욱이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라. 화면에는 로또 당첨 인증샷과 함께 농협 본점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첨자 이름 일부가 가려져 있었지만 인상착의와 들고 있는 가방은 영락없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동욱의 지인이 은행 직원이라 들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번 300억 당첨자 서연 씨란다. 뭐? 300억? 박민석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의 멘탈도 박살났습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복권을 사. 진짜야. 내가 확인했어. 당첨 수령일도 어제고. 박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30억 때문에 조강지처를 벌였는데 그 아내가 300억을 들고 나갔다니
합치면 330억인데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어. 그 시각 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수입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새 집을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저는 베란다를 정원처럼 꾸미기로 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에 불이 났습니다. 박민석이었습니다. 차단 목록에 있는데 어떻게 전화가 오나 했더니 다른 번호로 건 모양입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민석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술에 취해 울먹이는 목소리가 역겨웠습니다. 누구세요? 저 남편 없는데요. 서연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30억 다 넣어줄게. 응? 내가 너한테 갈게. 어디야? 30억. 푼돈 가지고 유세 떨지 마. 나 그 돈 관심 없어.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전에. 저는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빼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리점에 가서 번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박민석은 끈질겼습니다. 제가 새로 산 아파트는 몰랐지만 제가 묵고 있는 호텔 근처와 예전 마트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계약한 새 아파트 입주 점검을 하러 갔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김서연, 박민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파트 정문까지 찾아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와판 눈의 옷은 꼬질꼬질했죠. 그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들려 하자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나 좀 봐줘.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평생 종처럼 살게.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 왜 저래? 전 남편인가 봐. 돈 보고 버렸다가 로또 되니까 저러는 거래.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민석, 추하다. 일어나. 서연아, 용서해 주는 거지. 그가 희망에 찬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뭐? 야, 김서연. 그 복권 당첨금 이혼 전에 산 거니까 내 지분도 있어. 반내놔. 그거 부부 공동재산이야.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저는 피식 웃으며 변호사 명함을 꺼내 그에게 던졌습니다. 법대로 해봐. 내 변호사가 그러던데 이미 이혼 합의서에 재산 분할 포기라고. 네가 직접 쓰고 사인해서 국물도 없을 거라고. 그리고 이미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니까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콩밥 먹을 줄 알아. 경찰차가 도착했고 박민석은 업무방해와 스토킹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멀어져가는 경찰차를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작은 플라워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웠는데 재능이 있다며 선생님이 권유해 주셨죠. 요리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종종 파티도 열고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예전에는 꿈도 못 꿀 사치였죠.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제 단골인 카페 사장 수진 씨의 소개로 기업 행사 꽃장식을 맡게 되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지금은 예약이 밀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IT 회사를 운영하는 한지훈 씨. 그는 제 과거를 알고도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훈 씨가 저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해바라기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나에게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밝고 따뜻하죠. 앞으로도 평생 당신 곁에서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낡은 캐리어를 끌고 추운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불빛 아래 앉아 있습니다.
박민석은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박에 손을 댔다가 그 30억을 거의 다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했다고 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죠. 로또가 제 인생에 기회를 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구원한 건 돈이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하기로 한 그날의 결심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이 축복처럼 내립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